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회 상담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오늘도 많은 정신이 있기를 바라고 목회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관점과 사람을 돌보는 다양한 시각이 확장되고 또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함께 오늘날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예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5장에서 살펴볼 때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 앞에서 우리 4장에서 K군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 방법 세 가지 관점을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심리학의 구체적인 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학과 상담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주된 관심입니다.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을 어떻게 행동과 사고와 또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 태도가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인간에 대한 본성,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심리학마다, 이론마다 또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학파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견해에서 보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이나 예레미야 17장 9절 등 여러 곳곳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입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은 인간을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희망이 없다. 인간의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의 관점은 일반 심리학과 다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쓸모없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인간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중립적이다. 제임스 콜맨 같은 사람도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보고 인간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그러나 심리학에 있어서 인본주의자들의 견해는 인간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 잠재력이 있는 존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대단히 대조적이고 반대되는 대립적인 그런 개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마다, 교육학자마다, 인본주의자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론이 다른 것처럼 일반 심리학과 교육에서는 인간을 중립적으로도 또 악하게도 볼 수 있고 또 선하게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보는 성경만큼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정신역동적인 사이코다이나믹 프로이드를 위시해서 또 프로이드 이후에 그 후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의 정신역동인데, 이거는 실제 이제 인간의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천사와 악마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프로이드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융이 사용한 개념이죠. 프로이드는 집단 무의식 얘기를 안 했고 개인 무의식만 얘기했는데, 비해서 융은 개인 무의식도 얘기했고요. 집단 무의식도 주장했습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원형들,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원형들, 뭔가 새롭게 그 숨겨져 있는 원형들을 찾아내서 자기 실현을 통하여 더욱더 가능성, 희망의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융의 입장과 프로이드의 입장이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이드 입장은 인간은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견해는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다, 자기의 독자성을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독자성, 한 개인이 다 다르죠. 인간이 60억이 있어도 모두가 같은 쌍둥이라도 같지 않습니다. 그 개성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소인이 다르고 특질이 다른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가능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실존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다고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 중성적으로 태어났다.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바뀐다. 환경의 조절이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존 왓슨이라는 행동주의 학자는 6세 이전의 어린아이를 내게 맡겨주면 원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이 대단히 아주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환경을 조절하면 인간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쌍둥이라도 어릴 때 한 사람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입양이 갔다면 그 아이가 같은 쌍둥이지만은 환경, 미국이라는 환경, 북한이라는 환경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자랄 것인가, 우리가 한번 대체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울 것이고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 태도, 또 여러 가지 영양 자라는데 양육의 어떤 영양들, 또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주의는 환경을 조절하면 인간은 바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이다, 인간은 중성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신역동적인 접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정신역동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는 19세기 후반 1856년쯤 아마 태어났는가 그렇죠. 19세기의 사람인데 20세기까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무의식의 개념이라든지 그가 주창한 여러 가지 전위 개념이라든지 또 의학적인 디펜스 메커니즘의 많은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들이 영화라든지 예술, 문학,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이제 최면술도 사용하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실제적으로 프로이드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심리학의 현대 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무의식 개념을 이제 만들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2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찾아왔는데 목이 심히 갈증이 나고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면으로 또 이렇게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찾아보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보면서 이 여성이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당시 과거였으니까 19세기였으니까 하인이 있는데 여자 하인이 있는데 이 여자 하인의 방에 갔을 때 여자 하인이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서 고양이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혐오감으로 아주 격한 혐오감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목에 어떤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의식에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 환자는 다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무의식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의식화시켜서 그것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문제 해결로 나아갔을 때 다시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화시키고 통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로제 정서의 역동성, 이 노이로제라는 것은 뉴로시스, 신경증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거나 불안을 경험하거나 또 그런 것이 무의식 세계 속에 내 기억 속에는 잊혀졌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비슷한 정상인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서 행동을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또 온몸에 땀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노이로제 증상의 역동성이다.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그런 힘을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건 발생이 있고 사건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 감정,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감정, 추하다, 더럽다, 놀랍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런 감정이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 감정을 숨겨두고 억압시키는 거죠. 내 의식에서 사라지게 하고 내 무의식 세계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러나 사라지진 않고 무의식 세계 속에 창고 속에 어떤 빙산의 수면 아래로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이 되는 거죠. 이 억압된 감정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미해결의 과제로 훗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다시 한번 나의 행동, 나의 사고, 나의 태도, 나의 어떤 감정을 다시 휘감고 또 이렇게 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의식의 억압작용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역동에서 인간의 해는 프로이드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 대해서 비관주의자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불충분, 불만, 또 욕구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또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어릴 때 적어도 프로이드는 태어나서 한 5세 전으로 성격이 거의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고요. 또 기계적이다.
모든 것이 어떤 틀에 맞추어서, 프로이드 이론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어떤 성격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어릴 때 만들어진 그런 성격의 틀은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원주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의 원인이 있고, 또 원인 때문에 결과도 생기는 딱 틀에 맞추어서 짜여져 있다. 어떤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결과가 늘 한꺼번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원주의적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프로이드의 관점은 과거라는 것에 매여 있고,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결정론적이고 기계적이고 한원주의적이다, 그런 평가를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기 인간의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 어릴 때 어떤 무엇이 경험을 했는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여러 가지 억압이 많이 됐는가,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는가, 불안의 경험이 많았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이 무엇이에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성적인 본능과 에로스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본능, 죽음의 본능, 이 두 가지가 있다. 성적인 본능을 에로스라고 했고, 죽음의 본능, 공격적인 본능을 다나토스라고 그렇게 부르습니다. 에로스, 다나토스, 이 두 가지 본능이 인간 속에 있다.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로스라는 그런 에너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리비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창조하고 또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에너지 힘이 바로 에로스에서 생긴다. 또 반대로 인간은 파괴적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런 다나토스의 본능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조화를 겪고 하면서 인간의 심리 에너지를 만든다. 이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에 기초한 영화로 옛날에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 이론을 담은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 원초적 본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초적 본능.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프로이드의 이 두 가지 에로스 본능과 다나토스 본능이 잘 반영이 된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요 개념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전의식.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마다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전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conscious, unconscious, pre-conscious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빙산을 보통 예화를 들죠. 이 바닷가의 빙산인데 빙산의 밑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한 10분의 7, 8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창고니까 억압시켜 놨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세계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내가 과거의 부분. 전의식은 그럼 요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 누구의 뭐 전화번호, 생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의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구조는 성격의 구조죠.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원본능과 자아와 토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 심장이 우리 인격이 아니고 우리 가슴이 우리 성격이 아닌 것처럼 그건 육체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성격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원본능과 자아와 또 이렇게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프로이드는 원본능, 이드라고 하는 원본능은 타고난 인간의 본능이죠. 이거는 배가 고프면 남이 있든 내 것이든 아무거나 먹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본능, 잠자고 싶은 본능, 그런 것이 있죠. 또 자아라는 것은 현재 에고,
에고라고 표현하죠. 에고. 현재 나의 모습, 내가 현실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 슈퍼에고, 초자아는, 슈퍼에고는, 이거는 도덕 규범이나 부모의 꾸준함, 부모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하나의 그 틀이죠. 심리적인 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구중을 많이 듣고 혼이 많이 나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면 초자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도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초자 때문에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무시합니다. 초자보다는 자아나 이드가 더 많이 강화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성격의 구조는 개인마다 이렇게 독특하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는 것처럼 원본능 이드는 원본능입니다. 생리적인 구성 요소로 성격 구조의 근본, 쾌락의 원리가 지배한다. 본능은 쾌락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욕망 충족으로 쾌락을 달성하려고 한다. 원본능은 무의식에 자리한다. 원본능의 어떤 모습은 무의식 기능과 또 상관되고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자아, 이 자아는 에고는 정신적인 구성 요소로서 현실의 원칙. 원본능은 쾌락의 원칙이라면 이건 현실의 원칙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야 되고 또 나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페르소나 또 남과 이웃과의 관계, 친구 관계 또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이런 걸 통해서 남 앞에 있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환경과 무의식 사이의 조정자 노릇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 이 세 가지 원본능 자아, 초자아 중에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자, 슈퍼에고는 사회적인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생리적인 구성 요소, 정신적인 구성 요소, 사회적인 구성 요소에서 부모 명령이나 금지 명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면의 부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초자라고 불렸습니다. 초자는 의식과 무의식에 함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이 초자, 구중이나 잔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평생 동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에서 프로이드는 사람의 어떤 성격, 인격의 성장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오랄 스테이지, 구순기, 태어나서 0세에서 1세 동안 입술이 성적인 만족의 대상이 되는데 욕망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신, 친밀관계, 어려움, 애정의 거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든지 아기는 손에 잡으면 입으로 다 가지고 가고 입의 만족을 취하는 시기를 구순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학문기 때 에너지 스테이지는 1살에서 3살까지 학문의 쾌감을 느끼는 시기 이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체험하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기도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오줌도 마렵지 않은데 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쉬하라고 한다든지 또 배변 활동이 일어났는데도 잘 청소를 해주지 않고 불결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이 불결한 경험이 학문기 때 아이에게 주어지면 학문기 성격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학문기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지럽히 놓는 그런 유형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규율을 정하고 자기 통제 세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 반대로 이 학문기 성격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까지는 성기기도 펠릭 스테이지라고 했는데 성기로 남자아이는 고추의 쾌감을 느낄 줄 아는 시기.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동일시하면서 성정체성을 확인한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
입니다.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느끼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남자 아빠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기고, 또 남자아이는 엄마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엘락트라 컴플렉스 또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시기가 이 성기기 때 만들어지고, 죄책감도 이때 이제 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 가운데 이제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데, 프로이드 입장에서 불안은 자아가 환경의 도전이나 원본능과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 불안이다. 자아가 도전을 받을 때, 원본능과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그렇게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내가 통제를 당할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불안의 종류를 이제 프로이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실제적 불안, 신경정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외부 세계 도전이 너무 강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때 생기는 반응, 이 실제적인 불안입니다. 신경정적 불안은 원본능, 이드가 원본능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아가 잘 대처하지 못할 때, 내 자아가 원본능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저것을 꼭 먹고 싶은데, 남의 건데, 원본능은 너무 욕구가 강한데, 자아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본능이 이기게 되면 자아가 불안을 느끼게 되죠. 도덕적 불안은 초자의 명령이 너무 강할 때, 자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일어나는 반응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불안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아주 정신역동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 우리 설명하지 못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